오늘은 1월 23일 화요일 아침 6시 20분입니다. 조금 전에 미국 증시 마감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지수들이 모두 사상 최고치 또 경신했습니다. 미국 시장 정말 막강합니다. 연초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어요. 미국 경제에 연착륙을 바라보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중입니다. 지금 사흘 연속 상승 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우가 드디어 처음으로 38,000을 넘었어요. 오늘 0.36% 상승해서 38,001. S&P 500 지수는 0.22% 상승 4,850. 야, 5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0.32% 15,360. 나스닥 100이 0.09% 상승하면서 17,330으로 또 사상 최고치 올라섰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0.25% 상승해서 4,386. 그래서 보면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S&P 500 ETF, 나스닥 100 ETF,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투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다우의 30개 종목은 S&P 500에 100%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애플을 보면 다시 시가총액 1위 자리 회복을 했습니다. 다음 달 1일 날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감이 크게 낮아진 터예요. 지금이 매수 기회라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의 초기 매진 소식에 애플이 1.2% 상승했습니다. 193.89달러로 다시 올라서서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직전 2조 9,980억 달러입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1, 2등을 달리다가 오늘 0.54% 미끄러지면서 396.51달러, 시가총액이 2조 9,470억 달러, 그래서 애플과 510억 달러의 차이가 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서 엔비디아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0.27% 상승한 596.54달러예요. 최근 들어서 AI 특수에 힘입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 중에 있습니다. 또 장중에 주가가 600달러까지 넘어갔었습니다. 장중에 600달러 돌파했는데 장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596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또 최근 급등세를 타던 엔비디아보다 AMD가 올해 들어서 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3.47% 오늘은 크게 내렸습니다. 168.18달러로 장을 마쳤어요. 일단 증권사 노스랜드가 AMD의 등급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시장 수익률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생성형 AI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투자 등급을 조금 하향 조정했어요. 이뿐 아니라 최근에 AMD가 엔비디아보다 더 오르는 등의 단기간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이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오늘 하락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가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낮췄어요. 전기차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라는 우려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종전 380달러에서 345달러로 낮췄습니다. 매수 투자 의견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는 전기자동차 판매는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글로벌 모멘텀은 정체 상태고 전기차 시장은 공급 과잉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현재 약 237달러예요. 오늘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208달러입니다. 테슬라를 다루는 분석가 중에서 42%는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P 500 주식의 평균 매수 등급이 현재 비율이 55% 정도 됩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 ASML, 분석가들의 투자 등급 업그레이드에 힘입어서 유럽에서 식품 대기업 네슬레를 제치고 유럽 내 시가총액 3위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ASML은 2년 만에 최고치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회사 가치가 3,0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0조 원 정도 평가가 돼서 3,010억 달러를 기록한 네슬레를 제치고 3위가 됐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1위가 비만 치료제 오젬픽과 웨고비를 보유한 노보노디스크예요.
2위는 사치품 업체죠. LVMH, 그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루이비통, 그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지난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0%나 상승하는 동안에 ASML은 약 35% 상승에 그쳤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이 주식을 유럽 반도체 회사 중에 최고의 선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모으는 사람들은 오히려 천천히 오르기를 바라야 정상입니다. 오르든 내리든 계속 주식을 사모아서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아시죠?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효과입니다. 그걸 얻으면서 들고 있으면 됩니다. 용돈을 좀 절약하겠다, 생활비 절약한다 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계속 사모아두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큰 수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락장, 급락장 때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식을 사 모으면 평균 매입 단가 낮아지니까 나중에 상승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세계 1등 시장,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해야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고 팔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합니다. 반복을 하면서 모순이죠.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식 투자는 꾸준히 좋은 종목을, 현재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 이것을 장기 투자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30일, 31일 예정된 연준의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연준 당국자들은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50% 미만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기를 3월에서 5월로 늦춘 셈입니다. 연준이 서둘러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의 회복세가 강하다는 의미예요. 금리 인하 기대를 빠르게 가격에 반영을 해왔던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달성할 수 있을지 유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로이터가 전미실물경제협회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향후 1년 이내 미국 경기가 침체에 진입할 확률이 50% 미만이라고 전망한 전문가가 9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같은 보기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79%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착륙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해 4분기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과 12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 PCE가 나올 예정입니다. 4분기 GDP는 1.7% 증가해서 전분기에 4.9% 상승해서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2% 올라서 직전 월의 0.1% 상승보다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전년 대비로는 3% 올라서 직전 월의 3.2% 상승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소비 지출은 0.4% 증가해서 전달의 0.2% 증가보다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같이 엇갈린 지표는 연준의 관망세를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IBM, 넷플릭스, 테슬라 등의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은 성장 둔화와 함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상장 기업의 10%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 62%가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 EPS,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5년 평균인 77%를 밑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과 향후 발표될 기업의 실적 예상치를 종합해 보면 4분기 기업 EPS는 전년 대비 1.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